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눈 깜빡하셨다면 놓치신 거예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조용히 아무런 언론 보도도 대대적인 홍보도 없이 무려 2천억 달러, 네, 숫자로 치면 20조 원이 넘는 자본을 재배치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움직임은 전혀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금융 관련 트위터에 떠도는 소문도 아니고 어떤 뉴스레터의 과장도 아니죠. 진짜 돈이 실질적인 포지션이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체계적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방향이 보여주는 건 앞으로 어떤 분야에 부가 집중될지, 어디서 새로운 부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제가 보여드릴 건 바로 이 블랙록이 지금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이 2천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변화를 눈치채기 전에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이 소식이 CNBC나 블룸버그의 긴급 속보로 뜬다면 이미 큰 손들은 그 기회를 다 잡았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정점에서 사고 팔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을 잡기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블랙록이 사실상 어떤 곳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록은 단순히 리스크가 큰 베팅을 하는 헤지펀드가 아닙니다. 어떤 감이나 추측에 의존하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전 세계 자산을 통틀어 4천조 원이 넘는 자본을 관리하는 글로벌 거인입니다. 이 규모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보다 훨씬 크죠. 비유하자면 만약 세계 증시가 체스판이라면 블랙록은 그냥 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체스판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금 계좌, 퇴직연금, 국부펀드, 대학기부금 펀드, 어디에든 블랙록이 들어가 있고 거의 모든 글로벌 상장 기업의 주요 주주 중 하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엑슨모빌, JP모건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상위 10대 주주에 들고 있죠. 그래서 블랙록이 큰 규모로 자본을 이동한다는 건 단순한 투기나 도박이 아니에요.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정교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블랙록의 대표인 레리 핑크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수집하는 경제 정보와 환율 흐름, 인구 변화, 정책 변화, 그리고 확률 모델들을 연구하는 전문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들의 데이터를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이 손을 움직이는 순간 그 움직임을 눈치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최근 블랙록은 미국 시장에서의 노출을 대폭 줄이고 신흥 시장과 해외 시장으로 자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의미하지 않는 건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곧 붕괴한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미국을 버리고 바로 해외로 도피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전 세계 성장의 중심축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흐름은 물과 같아서 항상 가장 적은 저항과 가장 높은 수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 흐름이 미국 증시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뉴스에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헤드라인이 뜨면 감정에 휩쓸려서 사고팔고 하죠. 두려움이나 탐욕에 끌려서 말이에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선행 지표들을 보고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뉴스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후일 가능성이 높죠. 그때는 이미 수익이 다 빠지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 핵심 질문은 미국 증시가 왜 나쁜지, 아니면 앞으로 어디서 성장의 새 물꼬가 터질지,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먼저 캐치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그 답을 찾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본 회전의 핵심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논리가 명확해지니까요. 지난해 즉 2025년에는 미국 달러가 글로벌 여러 통화에 비해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구매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비록 주식 포트폴리오의 명목 가치가 그대로였다고 하더라도 실질부는 줄어든 셈이죠. 왜냐하면 같은 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5년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볼까요?
독일의 다엑스 지수는 약 22%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6%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흥시장인 MCI 지수는 거의 30%, 그리고 미국의 S&P 500은 16% 정도를 기록했어요. 16%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누구든 긍정적인 수익에 불평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흥시장에서는 30%를 벌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얻은 수익보다 14%포인트나 적은 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국내 편향이 가져오는 기회 손실, 즉 기회 비용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점은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해외 투자가 더 유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하나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 또 하나는 외화 강세입니다. 즉 자산 가격이 오르고 동시에 외화가 달러에 비해 강세를 띠면 두 배로 수익을 얻는 셈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0원어치 일본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이 엔화 기준으로 10% 오르면 평상시라면 10,000원보다 15,000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엔화가 달러에 대해 8%, 8% 강세를 기록했다면 단순히 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 우위까지 더해져서 거의 18%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달러 약세 국면은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국제 주식 투자에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통화에도 투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열려 있는데 바로 통화의 강세와 자산의 상승이죠.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제시장은 위험하다, 신흥시장은 불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짧은 기간에는 분명 신흥시장이 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통계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흥시장이 선진국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노동력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반면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신흥국들은 젊은 인구가 많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젊은 세대는 일하고 소비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경제를 끌어갑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자본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도, 중국, 브라질, 대만, 틀리게 선택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전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나라에 분산된 펀드 하나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세 가지 ETF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전하는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벤가 신흥시장 ETF입니다. 흔히 BWO라고 부르죠. 이 펀드는 중국, 인도, 대만, 브라질, 한국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에 투자합니다. 왜 지금 이걸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인도는 평균 연령이 28살, 중국은 38살, 미국은 48살입니다. 젊은 인구는 경제 성장을 이끕니다. 지난해 BWO는 약 25%의 수익을 냈어요. 지금은 시장이 좀 조정을 거치면서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이 조정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덜 움직이기 때문에 조용한 시기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지금 BWO를 사는 것은 2003년 S&P 500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위 차익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신흥 강국들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EWGRM, 즉 이슈웨어스 MSCI 일본 ETF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제에 대해 아직도 죽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지금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주주 이익 극대화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금을 높이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더불어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수출품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들은 돈을 찍어내듯 수익을 늘리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ETF인 일본 주식 ETF는 약 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잠시 조정을 겪으며 상승폭이 70%를 넘기도 했지만 아직 상승세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잠시 숨 고른 것일 수도 아니면 다음 상승의 전조일 수도 있겠죠. 제게는 지금 일본 시장을 좋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큰 신호입니다. 안정적인 정부,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 엔화 약세라는 강력한 배경, 그리고 시장이 드디어 이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요. 세 번째로 소개할 ETF는 이그스 쉐어스 MCI 신흥시장 ETF입니다. 이 ETF는 가장 폭넓은 신흥시장 대표 펀드인데 지난해 수익률이 무려 34%에 달했어요. 다시 말해 S&P 500 지수가 1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성과입니다. 이 ETF는 글로벌 성장률이 미국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들은 인도나 브라질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전체가 미국을 능가하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흐름에 베팅하기에 적기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앞으로 10년이 신흥경제의 시대라고 믿는다면 EM ETF에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투자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근본적 분석보다 심리적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헤드라인에 팔자 신호가 나오거나 트럼프가 그린란드 문제를 트윗하거나 다보스 포럼에서 긴장감이 감돌 때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공포에 휩싸여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위험한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시장에서 공포가 커질수록 흔히 큰 손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매도는 결국 자금을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옮기는 과정일 뿐입니다. 잠깐 조정 국면은 대형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조절하는 시간이며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기억하세요. 큰 자본의 이동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9년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을 샀던 이들은 10년 만에 사상 최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경제가 멈췄던 그 시기에 기관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했으며 18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최대의 공포 속에서 최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으려면 두려움이 가라앉기 전에 이미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바로 확실성을 기다리며 망설이는 겁니다. 지금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많죠. 블랙록이나 레리 프링크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확실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률과 데이터 그리고 확신을 바탕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만약 CNBC의 매수 신호를 기다리며 시장에 뛰어든다면 이미 정점에서 사게 되는 셈입니다. 물이 맑아질 때쯤이면 대형 투자자들은 이미 떠나버린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전부 버리고 해외 시장만 노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이 바뀌는 시기라는 걸 인지하고 적절히 배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도 미국 내 방위산업, 희귀금속, 산업자해 같은 섹터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장에서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죠. 하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먼저 포지션을 잡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복리의 힘이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본 이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금과 은의 움직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이 자산들을 평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바젤 3 규제에서 금은 1등급 유동자산으로 새롭게 분류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은행들은 금을 귀여운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금고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제에 따라 금이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HSBC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금을 실물 자산으로서 100% 유동성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담보로 잡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자본 적립금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 그 이상이 되었고 금융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세계 최대 은행들이 금을 활용해 대차대조표를 확장하고 더 많은 대출 여력을 창출하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6년 초에는 온스당 5,000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두려움이 가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이 갖는 실질적 활용 가치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겁니다. 금은 이제 금융 인프라의 한 축이 된 셈이죠. 이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의 은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인 블랙록 같은 곳도 이미 이 흐름에 맞춰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규제 변화는 당신의 은퇴 계좌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산 운용사들이 새 규칙에 따라 재배치를 하는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공포에 휩싸인 상태에서 흔히 벌어지는 패턴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겪은 일이지만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 시장이 주말에 나쁜 소식을 쏟아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시장이 쉬거든요. 그때 시장은 투자자들을 집에 붙들어두고 걱정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투자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팔기 시작하죠. 시장은 하락하고 기관들은 적의 주식을 사들이고요. 화요일이 되면 유럽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거나 트럼프는 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마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장은 다시 반등하고 위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기관들은 금상첨화로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감정에 휩쓸린 투자자들을 이용한 게임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면 감정에 휩쓸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적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니죠.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은 곧 변동성을 낳고 변동성은 차분하게 대처하는 투자자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포트폴리오를 말이 한클 번씩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리세요. 끊임없는 알림과 빨간 숫자, 속보 알림은 결국 감정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공포에 빠뜨려 일관성 없는 결정을 하게 만들려 하죠. 진짜 부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에서 옵니다. 그러니 일단 심리적 안정부터 찾고 충분히 조사한 후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세요. 그리고 잠시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무엇을 사거나 팔 때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지 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소개한 세 가지 ETF, 즉 VWO, EWJ, 그리고 EM은 이번 글로벌 자본 이동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 섹터도 있는데요. 바로 기술주가 아닙니다. 이건 부동산이 아니에요. 글로벌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이 분야는 S&P 500 지수보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고 있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십억 원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분야의 대표 종목 세 가지와 진입 시점, 티커 심볼까지 상세히 분석했어요. 지금이 딱 적절한 타이밍인데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 까먹지 마시고요. 블랙록이 벌써 2조 원 넘는 자산을 움직였어요. 이제 관건은 그들과 함께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어제의 승자들에 머무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결정은 본인 몫이에요.